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 밤에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창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비가 오면서 잠깐 찾아왔던 더위는 다시 물러갔습니다. 내일까지 20도 중반까지밖에 기온이 오르지 않겠는데요. 모레 일요일 다시 비가 올 때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일요일 밤에 내리겠습니다. 이때 기온은 끌어내리지 못해서 20도 후반까지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비가 오는 가운데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 24도, 포항 26도, 경주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4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3m까지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일요일 밤에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나흘 동안 400mm의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난 울릉도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내일처럼 팔을 걷어붙였지만 뱃길과 도로가 끊기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폭우가 멈추고 다시 찾은 집. 안방과 거실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가전제품도 못 쓰게 됐습니다. 흙범벅이 된 가재 도구를 씻지도 못하고 당장 끼니 해결도 어렵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너무 불편하네요. 지금 한 3일 정도, 그 정도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컵라면 먹고 뭐.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지만 복구는 더딥니다. 일주도로 곳곳이 무너지거나 유실돼 차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도 걱정이고 모처럼 되살아난 관광 경기에도 악영향이 미칠까 노심초사입니다. 울릉도에 한 노인 봉사단체장인데 단체에서 다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입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형편없는 그런 시스템인데도 정말 해도 끝도 없고요. 일주일째 여객선이 다니지 못해 발이 묶인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주택 35채와 자동차 15대가 물에 잠기고 이재민 60여 명이 경로당이나 친척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울릉도 폭우 피해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2005년 태풍 나비 이후 10여 년 만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제부터 중증 치매 수급 환자에게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부터 장기 요양보험 1, 2등급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없을 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루 이용료 18만 3천 원 중 19,000원만 이용자가 부담하고 연간 최대 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밀린 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체불 임금은 8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 증가했으며 체불 임금 근로자 수도 15,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7%가 늘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추석을 앞둔 2주 동안 특별 기동반을 편성해 체불 임금 청산 활동에 적극 나섭니다. 철도공사 현장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리한 공사로 건물에 금이 가고 멀쩡한 농로를 없애 농사를 못 지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 신항 인입철도 공사 현장.
공사장과 인접한 4층짜리 건물 2동의 마당 콘크리트가 심하게 금이 갔습니다. 건물에도 여기저기 잔금이 가면서 누수로 인한 콘크리트 고드름이 천정에 줄줄이 생겼습니다. 7년째 거주해온 주민은 불편과 불안을 느낍니다. 현재 자기 집이 주거하는 사람들이 금이 계속하고 있는데 누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던 건물이 원래 공사하고부터 건물주는 철로 기반 공사를 하면서 땅을 매립하고 대형 차량이 수시로 지나면서 그 압력으로 땅을 매립해 지은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는 파일을 설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토합이 밀려오면서 건물에 영향을 줘서 지금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또 철길이 건물 대지보다 7m 정도 높아지는 데다 방음벽까지 6m 높이로 설치되면 20여 미터 떨어진 건물은 감옥처럼 갇히게 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피해 상황의 현장 조사를 실시해가지고요.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그 추석 이후에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공사 현장. 벼가 한창 익어가는 인접논과 달리 한 곳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철도 공사업체가 예전에 농기계가 다니던 길을 없애버렸고 농수로에 흉관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차일피일 미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졌어요. 이래서 아주 못 쓰는 그 감옥처럼 앞뒤로 양쪽에 다 갇혀진 땅이 됐어요. 시공사 측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출인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 공사 현장마다 끊이질 않는 민원. 노선 결정부터 설계, 공사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텍이 내년 입시부터 학과 구분 없이 단일 계열로 모든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과 구분 없이 입학한 학생들은 1년간 다양한 학과를 탐색하고 선배 교수와 교류하며 진로를 고민한 뒤 2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포스텍은 또 올해부터 4년간 교수 150명을 새로 채용하고 이 중 3분의 1은 기업이 인건비의 70~80%를 부담하는 산학 일체 교수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한 예초기 사용이 늘면서 농촌진흥청이 사고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농진청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 100대당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0.16건으로 경운기, 트랙터 다음으로 높고 칼날이 돌 등에 붙이면서 다치는 경우가 58%로 가장 많습니다. 농진청은 사용 전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모와 보호안경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가 안강읍과 강동면을 하나의 행정서비스 권역으로 묶어 북경주 행정복지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건축과 복지 등 64개 업무가 본청에서 이곳으로 이관돼 읍면적 민원인들이 시청까지 먼 거리를 오가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해 북경주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안강읍과 강동면을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묶고 시청의 복지와 건축 신고 등 64개 업무를 이관해 민원 업무를 쉽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이 일대 농촌 지역 주민들은 민원 처리를 위해 30km나 떨어진 경주시청까지 오가야 했던 불편을 이제는 겪지 않아도 됩니다. 64개에 달하는 민원 업무를 바로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이 매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 또한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 본청의 업무 이관과 함께 업무 재조정을 통해 안강읍과 강동면의 공무원 정원도 9명이 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읍면동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안강과 강동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되지 않았나. 경주시는 북경주 행정복지센터가 성공할 경우 행자부와 협의해 동경주와 남경주 지역에도 행정서비스 통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7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경북 지역 아파트 미분양은 6,100여 채로 그 전달에 비해 570여 채 늘었고 지난해 연말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으며 대구는 1,200여 채로 전달과 비슷했습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는 경북이 300채인 반면 대구는 한 채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자치단체도 무형의 자원인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민간 기업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고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위치 정보 같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년부터 교통과 관광행정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파일 등 각종 정보를 말합니다. 경상북도 퇴직 공무원이 출자 출연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인사가 다시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낙하산 인사를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구호가 공연불에 불과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장 현황입니다. 경북체육회, 농민사관학교, 경제진흥원, 행복재단, 문화재연구원, 대경연구원 등 여기에 막 취임한 경북환경연수원장까지 30개 중 13개 기관장이 경상북도 퇴직 간부공무원 출신입니다. 경북 출자 출연기관의 43%, 절반 가까이가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도는 더 심각합니다. 기관장이 낙하산이 아닌 경우에는 중요 임원이나 요직이 낙하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국학진흥원, 경주엑스포 조직위, 새마을세계화재단, 경북테크노파크 등이 그렇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장의 낙하산 비율만 보더라도 올 1월 기준 38%였지만 지금은 43%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기관장이 아닌 낙하산 인사까지 합치면 경상북도 산하기관의 낙하산 비율은 최소 21명, 70%나 됩니다. 임기 말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이런 경향마저도 보이니까 매우 이거는 잘못돼 가고 있는 거다라고 눈치를 보는 거죠. 또 결국 이런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개선을 천명했던 경상북도의 공언은 공연불이 됐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비리와 잡음,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의 난맥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가 일자리 창출과 동남권 행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어제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일자리 민생본부에 기존의 업무를 조정해 일자리 경제교통단과 사회적 경제과를 신설했습니다. 또 행정부 지사 직속으로 국 단위의 해양수산정책관실을 둬 해양수산정책을 종합기획하도록 했고 동해안발전본부에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단을 흡수시켰습니다. 이 밖에 7개 소방서에 현장 대응단을 신설했습니다. 시행은 5일부터입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홍진규 의원, 윤리특위위원장 박문하 의원, 지방분권 추진특위위원장 이상구 의원, 원자력안전특위위원장에 장용훈 의원, 독도수호특위위원장에 남진복 의원, 대구공항 이전특위위원장에는 김수문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대구공항 개항 55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와 일본 도쿄, 후쿠오카를 잇는 정기 노선이 생겼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홍콩과 필리핀 세부 노선 등도 생길 예정인데요. 대구공항 이용객도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1961년 문을 연 대구공항. 개항 55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바로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를 갈 수 있는 정기 노선이 생겼습니다.
어제 첫 취항을 했는데 티웨이 항공이 대구와 도쿄 나리타 노선을 매일 왕복 한 편씩 주 14편을 운항합니다. 여기서 가면은 바로 옆이니까 한 10분 만에 오잖아요. 여기서 또 바로 가면은 시간 전략은 뭐 엄청 많이 되고 단지 좀 문제는 아직 좀 수속 준비라든지 이런 게 좀 불편한 거 있는데. 대구 후쿠오카 노선도 매일 주 36편씩 티웨이와 에어부산이 취항합니다. 어제 도쿄 나리타행과 후쿠오카행의 예매율은 각각 86%와 90%로 손익분기점인 70%를 넘어서 순조로웠습니다. 오사카 노선이 정말 대성공리에 현재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큐슈의 관문 도시인 후쿠오카는 당연히 취항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로써 대구공항 국제 정기 노선도 8개로 늘었습니다. 일본의 제1관문인 도쿄 나리타와 제2관문인 오사카를 동시에 취항한 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에 이어 대구공항이 국내에서 4번째입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홍콩과 필리핀 세부의 정기 노선도 새로 생깁니다. 대구 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서 개항 뒤 처음으로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25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그 활성화된 공항이 신공항으로 그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남은 한 5, 6년 동안 최대한 대구공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대구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면서 이전할 통합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정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 13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과일류, 나물류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와 양국의 생산 연도와 도정 날짜를 속이는지 여부, 거짓 과대 표시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제조와 유통업체 등지를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통신 판매 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13일까지 지자체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선물 세트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지자체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 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대해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에 자녀를 맡긴 일부 부모와 장애인 단체들이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의 모 원장을 차별 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 이용계약서 수정을 요구한 2명의 부모와는 재이용계약 면접을 회피하고 특정 장애인을 야외 캠프 프로그램에서 제외해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이용계약서는 보건복지부가 예시한 계약서로 지난해에도 사용한 것이며 장애 정도에 따라 캠프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을 배려한 것인데도 차별화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을 꾸리고 100일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지방의회 등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와 관급공사 비리, 이권 개입 등 토착형 비리, 거래관계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계약 부조리, 사이비 기자 등의 업무 방해입니다. 경찰은 불공정 거래 등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한 사안에도 관련 법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각 지방청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자연휴양림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지정한 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 공간에서의 흡연과 취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산림부나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돼 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산책로, 등산로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적용 시설은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등입니다. 울진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들이 재능 기부단을 만들어 지역민과 소통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11명으로 꾸려진 울진군 귀농 귀촌 재능 기부단은
저소득 가정의 집 수리와 미용 봉사, 영정사진 제작 등 귀농하기 전 직업으로 익힌 재능을 기부하게 됩니다. 한편 울진군에는 2013년 28가구 50명, 2014년 81가구 132명, 지난해는 42가구 85명이 귀농하거나 귀촌했습니다. 올 시즌 포항 스틸러스의 운명을 가를 스프릿 라운드 결정까지 불과 5경기가 남은 가운데 포항은 4승 결단의 각오로 남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오늘 10일부터 수원FC, 울산, 인천, 광주, 성남과 일전을 치르는데 중간에 하위권 팀과의 대결이 있는 데다 3위 제주와 승점 차이가 5점에 불과해 여전히 6위 도약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리그 6위까지 진출할 수 있는 상위 스플릿에 포함되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노릴 수 있는 데다 2부 리그 강등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올 연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내년에 철도가 완공되는 등 광역 교통망이 구축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사업 68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이 발굴한 사업은 광역교통망 개통 사실 전국 홍보를 비롯해 주황산 국립공원 영덕적 탐방로 확대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투어 플래너 양성 등 68건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영덕군은 어제 개최한 민선 6기 하반기 성공 전략 보고회에서 버스 단일 요금제와 유소년 축구 특구 지정, 발전소통위원회 설치, 응급실 유지 등 선거 공약의 이행률이 58.1%라고 밝히고 군수의 남은 임기 동안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약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또다시 미뤄져 위원장 공백이 석 달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중앙당 의원 연찬회에서 경북적 국회의원 협의회를 별도로 갖고 차기 위원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연찬회가 취소되면서 선임이 또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경북도당을 4고당으로 결정하고 오는 9일까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네, 창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비가 오면서 잠깐 찾아왔던 더위는 다시 물러갔습니다. 내일까지 20도 중반까지밖에 기온이 오르지 않겠는데요. 모레 일요일 다시 비가 올 때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일요일 밤에 내리겠습니다. 이때 기온은 끌어내리지 못해서 20도 후반까지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비가 오는 가운데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 24도, 포항 26도, 경주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4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3m까지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일요일 밤에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